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8일 목요일 지금 12시 26분입니다. 오늘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모 제출 서류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 공모 신청서, 사업계획서, 그리고 동의서 요 작성에 대한 좀 안내를 드리고, 공모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 요거를 제가 일단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좀 적어 넣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동의서 부분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 그리고 우리 용적률, 세대수, 층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좀 내용을 알고 있으면, 서로 같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공모 제출 서류는 지금 이제 코로나 문제 때문에 비대면 방식으로 우편이나 전자우편, 이메일 형식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접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공모 신청서 보시면은요, 제가 이 파란색으로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우리 추진위원회 위원장님, 이 정만홍 위원장님 이름으로 해서 공모 신청서를 작성을 했고요.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 우리 지역의 내용이니까는요. 특별히 특이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7층 이하이고, 그리고 우리가 법에 따라서는 250%, 그리고 용적률은 250%, 그리고 건폐율은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례로 보면은 이제 법보다 좀 아래 사항인데, 이제 200%, 용적률이 200%, 그리고 건폐율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저희 사업 계획에 요 신남성을 포함한 윗부분 위에 이제 주택이 두 곳이 있습니다. 거기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넣는 걸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 한 세대고, 공동주택이 총 80세대, 그리고 전체 건물 동은 지금 단독주택이 한 동이고, 공동주택이 5동, 그리고 기타 관리실 같은 관리동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기타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건물 건축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총 7개 동. 예. 그래서 우리가 노후도는 뭐 100%다 노후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축 등급도 D등급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노후도는 10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주민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요. 요 이제 동의서를 받아 보면 이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최소 50% 이상 이제 나와야 50% 이상 돼서 우리가 공모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평형은 전용 면적 60에서 74 범위로 해서 잡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내용은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서 보시면은 일단 가로주택 정비사업 계획서인데요. 없는 내용은 넣질 못하고 넣을 수 있는 내용만, 아는 내용만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물음표 부분을 결과적으로 입력을 시켜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경위에서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사항들을 해서 이렇게 그 일자별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사업 검토 자료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 밑에 내용들은 좀 넣지를 못했고요. 사업지구 현황 이런 부분은 제가 일단 넣을 수 있는 내용이라 좀 조사를 해서 넣습니다. 우리 반경 1.5km 이내에 어떤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적으라고 해서 우리 반경 1.5km 이내에 있는 시설물은 이제 주요 시설물 7호선 남성역 이수역 그리고 숭실대 입구역 4호선으로 총신대역 그리고 2호선 낙성대역 그리고 서울대 입구역이 한 반경 여기 보시면 아래 그림 보시면 반경 1.5km 내에 이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도보로 10분 정도면 남성역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남성역 그 골목시장과 사당문화회관 그리고 사당 솔밭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구역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신남성 초등학교가 있고 500m 이내에 상도중학교, 사당중학교, 상현중학교, 총신대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 교육시설들을 좀 적으라고 해서 적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경 1km 내에는 이제 숭실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구역은 이제 현충원, 서달산, 까치산 근린공원에 둘러싸여 있고 동작 충육길을 이용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경 100m 이내에 위험시설물은 이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지를 중심으로 반경 1.5km 이내에 그 내용들을 이렇게 조사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지번인데요. 이제 저희는 사당 5동 192-1번지부터 192-7번지, 192-7번지까지 필지가 되어 있고요. 190-169 그리고 190-207번지가 우리 신남성 연결 저 위쪽에 주택 두 곳 필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요 파란색 부분 그림 보시면 왼쪽 그림 보시면 파란색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가로 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왼쪽 그림에 이제 빨간색 부분을 사업 시행구역으로 넣었습니다. 가로구역 면적은 대략 18,577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구역은 5,474 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전에 우리가 이제 만으로 했다. 우리 신남성 연리만을 검토했었죠. 만 평방미터 범위 내에서 했다가 도로 문제, 6m 이상 도로나 도시계획 도로로 둘러싸인 문제 때문에 2019년도에 반려가 됐고 이번 제가 신남성 연립 위쪽으로 해서 서울시 조례로 해서 13,000평방미터가 가능하겠느냐 그 부분의 일부 시행
그 신남성 연립 일부 시행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타진을 했었는데, 우리 그 아래 남쪽에 있는 우리 아래 그, 그 도로로 내어준 부분, 그 부분을 포함해서 13,000 이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반려가 된 상황이죠. 반려된 내용은 제가 이제 통화상으로만 들은 거고, 동작구청을 통해서 뭐 정식으로 서류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아직 제가 받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 이제 경위를 말씀드리면, 그 SH 공사 측과 얘기하다 보니 이번 2차 공모에 2만 평방미터 이내에서 일부 시행을 한번 그 계획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 우리 그 신남성 열린 남측 도로 그 아래쪽 남쪽에 그 동네까지 해서 가로구역을 좀 설정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제 가로구역 사업의 면적을 확장해주는 이유가 이제 주변하고 가능하면 그 좀 넓게 그 인접 지역을 가능하면 넓게 이렇게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남성 연립 그 상황에서는 어떤 저희 그 도로 아래쪽의 주택이나 그리고 저희 그 이제 북측 위쪽에 있는 주택들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의 주민들을 어떤 뭐 설득하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간이나 또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고 그 가능성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저희 신남성 연립은 이제 워낙 노후되고 또 주민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남성 연립만 좀 빼서 이렇게 그 가로 구역에서 그 일부 시행하는 방법을 좀 선택을 하는 건데 하여간 결과는 요번에 그 주민 동의를 좀 많이 높여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자꾸 주민들이 그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요. 요거는 뭐 위성 사진을 그 현황 사진에서 위성 사진을 그, 그 도표에 이 표에 넣으라고 해서 그 필지가 아닌 위성 사진을 지금 그대로 좀 작업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사진을 넣으라고 해서 우리 그 주택의 노후 상태 해서 이렇게 사진을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제 공모 신청서 그리고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제가 좀 작업을 해 봤습니다. 한번 제가 여기 그 구글 드라이브에 드라이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또 고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출 서류 중에 이제 공모 참여 주민 동의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성명 입력하시면 될 거, 성명 적으시면 되고요. 생년월일, 그리고 실거주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여기 이제 유형이 있습니다. 소유권 현황 유형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 공동주택이니까요. 유형의 공동주택,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그 신남성 연립 주소하고 그 동 호수를 좀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파란색 부분은 제가 좀 마킹을 해 뒀는데요. 우리가 기존에도 서울시 주택공사에 도시공사에 한번 검토받은 상황이 있으니까 같은 곳에서 좀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서울 그 주택도시공사에서 이제 공동사업을 희망하는 순위로 체크를 그냥 해 뒀습니다. 참 그리고
그 각 동에서 쓸 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각 세대에 또 그 소유자가 공동 소유가 있을 테니까 그 중에 그 한 분이 대표를 지분이 많은 뭐 똑같다라면 한 분이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분이 많은 분이 있으면 지분이 많은 분으로 그 많은 분이 대표자로 해서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공공 참여 사업을 하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전체 세대의 한 10% 이상 공동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얘기,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확정 지분제 시행 및 일반 분양분 저렴 주택 공급,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동의 내용을 하는 거고, 뭐 이거를 적는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조합이 아직 결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식적인 이제 조합 사업이 된다고 해서 조합이 구성되려면은 뭐 실질적으로 이게 뭐 신분증이 첨부돼야 된다던가 해서 구청에 이제 정식적인 그 조합 설립을 넣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우선 이제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되겠느냐라는 걸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그 동의 내용이니까는요. 좀 작성을 해 주시면은 우선 저희가 전자우편으로 그 접수를 하려면 요걸 작성을 해서 그 스캔을 떠서 이거를 그 뭐 그림 파일이든 PDF 파일이든 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성을 해서 그 저는 그 이동 207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뭐그 문 앞에 두신다거나 그리고 저에게 좀 알려주신다거나 하면은 제가 취합을 해서 그 스캔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캔된 완료가 된 상황에서는 요 이제 원본 서류들은 전부 다 이제 여기 우리 위원회 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 다들 그 드라이브에 올려놓으면은 이제 출력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이제 출력이 힘들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 뭐 그 카톡에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출력을 해서 그집 앞에 좀 두면은 작성해서 또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서류를 저희가 작성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니 조합이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남성 연립 78세대, 사당 빌라 2세대, 그리고 단독 1세대,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세대수로 보면은 한 81세대 정도 이렇게 세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77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토지 등 소유자 요 부분에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얘기하는 그 토지 등 소유자라는 개념과 그리고 그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얘기하는 그 토지 등 소유자라는 개념은 서로 좀 다르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지금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그리고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동에 지금 보면은 15세대 정도가 땅 지분이 없고 이제 그 건축물만 소유하고 계시는 경우가 돼서
이제 이런 부분, 이분들도 이제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분들도 지금 토지 등 소유자에 이제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돼야 또 이제 조합원의 자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15명이 15명도 이제 조합원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돼서 같이 그 조합 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땅과 건물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그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조합을 결성하려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네,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8, 그러니까 80%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66%, 67% 정도면 되겠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여기 지분이 없는 15분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토지 면적의 3분의 2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3분의 2 정도면은 66%, 67% 이상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 지금 개인 지분이 이제 75% 정도 범위이기 때문에 많이들 동의를 해주시면 조합 설립 인가도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를 보면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주의 4분의 3 이상. 예, 우리 지금 이동 같은 경우에는 각각 소유를 하고 있지만 이게 구분 소유, 그러니까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닌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조합을 결성을 할 수 있겠느냐, 이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분들이 지분을 인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조합원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또 여기 보시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이 부분 말씀드렸죠. 그리고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토지 면적의 4분의 3의 동의라는데 우리가 뭐 이거 계략적으로 계산한 내용이지만 이 회사가 지금 거의 지분을 25%를 갖고 있어요. 이게 다시 계산해야 되지만 만약에 회사에서 안 된다, 못하겠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뭐 조합을 결성하지 않는다면 100% 주민들,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 모두가 다 회사며 개인들이 모두가 다 동의를 해야 뭐 건축법 내에서 사업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는 누구라도 반대하면은 사실 사업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런 거 좀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우리가 이게 쉽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주민들 간에 서로 좀 동의를 얻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그래도 좀 우리 동네 여건에는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하고 일을 좀 추진하게 된 어떤 그, 그 추진하게 된 이유가 동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좀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 요번 동의서 좀 많이 좀 제출해서 우리 요건을 좀 더 잘 갖추어서 한번 제출해보고 또 제출해서 어떤 미비점이 있으면 또 맞춰보고 뭐 이런 어떤 그 마음으로 일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뭐 용적률, 세대수, 층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뭐 층수를 높인다, 뭐 한다, 용적률을 높인다 이런 것들 사실 뭐 용적률 부분이야 높일 수도 있겠죠. 왜 법에서 정한 게 250% 범위이기 때문에 그 범위까지 그 높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층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7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평균 13층이니 뭐 15층이니 뭐 이렇게 높인다는 거는 그 건축법에서 정한 그 이제 그 도로사선이나 뭐 일조권에 대한 내용들을 적용한 상태에서 그 이렇게 층수를 올리고 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용적률이 높아지면은 일단 집을 많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200%로 짓는 것보다 250%로 지으면 50% 정도 그 면적에 그 세대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세대 수를 좀 더 많이 넣을 수는 있죠. 대신 이제 그 층수는 15층으로 짓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길쭉하게 높이 집을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주변에 이제 주변의 공지를 좀 넓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쾌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한 곳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7층 이하로 짓더라도 세대수가 좀 많더라도 집을 좀 이쁘게 지으면 그것도 또 좋은 가치가 있지 않나. 물론 층수도 높이고 용적률도 높이고 세대수도 다 높이면 좋지만은 법적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심의를 거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참고돼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여기가 이제 한남동입니다. 그 한남동에 이제 한강 진역이죠. 여기 이태리 하우스 아파트라고 예전을 생각하면은 정말 그 3층짜리 그 빌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있었는데 이렇게 그 이태리 하우스 그리고 그 파라곤 그리고 해피트리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군데가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이태리 하우스인데요. 이렇게 이제 네모나게 쭉 테두리로 이렇게 집을 5층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정원으로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층수가 만약에 10층이 됐다라면은
이 집이 만약에 층수가 10층이 됐다 그러면은 이 옆에 이제 공지들이 많겠죠. 정원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바닥으로 좀 넓게 지은 거고, 만약에 층수를 높인다 하면은 이 용적률 내에서는 이제 그 이 5층짜리 위에 요 반을 잘라서 또 5층을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뭐 이런 동네도 보면은 그 옆에도 이제 그 다음에 지은 건물인데요. 동양 이제 파라곤에서 지은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 신일이라는 곳에서 그 해피트리라는 그 브랜드로 짓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그 7층짜리 동양 파라곤인데 이것도 이제 아마 7층 이하에 묶여서 더 이상 그 층수를 못 높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층수를 15층으로 올렸다면 이 절반의 면적이 이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이제 건물이 높이 보이고 이런 정원 부분이나 이 공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고 또 이런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아마 최초로 그 이익 환수제 같은 거에 걸려서 결국 대법원까지 그 가서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그 이익금을 그 조합원마다 내라라고 했고 조합원들이 이사 간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아직 그 이사 간 조합원 대신 조합이 다시 그걸 물어내야 되는 우선 물어내고 뭐 구상권을 그 조합원에게 청구해야 되고 뭐 하여간 그런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조합 내부에서는요. 하여튼 이런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음, 우리가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한번 열심히 추진해 보자라는 그 의미에서 그 영상을 제작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요 모든 내용은 제가 저기 그 드라이브에 올려둘 테니까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둘 테니까 뭐 참고해 보시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